오늘은 지금까지 안전지대로 여겨진 한반도에도 지진과 지진해일 등 큰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후변화에 따라 점검하길 기원하며 영화 속 지진과 지진해일의 무서움을 7편의 영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日本列島最後の姿です。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2년에 개봉한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의 더 임파서블입니다. 더 임파서블은 2004년 12월 26일 남아시아 대지진 당시 태국으로 휴가를 떠난 베넷 가족의 실화에 기초한 영화인데요. 여기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의 아역 시절 모습도 보이네요. 데뷔작이지만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태국의 카오락이란 휴양지에 도착한 베넷 가족. 얼마 전 개장한 리조트 시설을 보고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물이 지어 날아가는 새떼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리조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베넷 가족은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합니다. 곧 야자수가 쓰러지고 피할 새도 없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해일이 그들을 덮칩니다.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이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가 버리죠. 무방비 상태에 있던 베넷 가족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영화는 이후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가족을 통해 인류 최대 지진의 일의 참상을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남아시아 대지진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 40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8.9의 대지진으로 이는 수소폭탄 270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266만 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피해의 대부분은 지진해일에 의해 발생했는데요. 총 3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됐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적 휴양지인 푸켓과 몰디브 등에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을 맞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어 수천 명의 외국인이 죽거나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인명피해가 특히 심했던 것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진해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가 조기공보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사람들이 미리 대피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순식간에 10m가 넘는 지진해일에 휩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지진으로 푸켓과 방콕이 각각 32cm, 9cm씩 남서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스페인 최고 영화상인 27회 고야상에서 감독상과 제작감독상, 편집상, 음향상, 특수효과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무시무시한 지진해일의 참상을 제대로 표현했는데요. 지진해일에 대해서 한 가족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담으로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은 최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화 기반의 넷플릭스 영화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의 각본과 감독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추후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바요나 감독의 작품은 믿고 볼 수 있는데요. 지진해일의 참상을 한 가족의 이야기로 현실적으로 풀어내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윤재균 감독의 해운대입니다. 영화는 더 임파서블의 배경인 2004년 12월 26일의 상황을 보여주며 시작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8.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남아시아 대지진을 토대로 해운대 토박이 만식의 이야기와 국제해양연구소 지질학자 김희 박사의 이야기로 큰 맥락을 이루고 작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인도양으로 나간 주인공 만식, 예기치 못한 지진 해일에 휩쓸려 사고로 연희 아버지를 잃고 맙니다. 우리 연희 좀 부탁한데. 시간이 흘러 2009년, 만식은 연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김희 박사, 그는 대마도와 해운대를 둘러싼 동해의 상황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의 상황과 흡사함을 알아냅니다. 지금까지 올해 지진 관측이 몇 번 됐지? 올해만 50번이 넘습니다. 동남아 쓰나미 때도 50번이 넘었고요.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는 한국도 지진 해일에 안전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경고하지만 재난방재청은 지질학적으로 지진 해일이 한반도를 덮칠 확률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어떻게 대필시켜요? 그러고 문화예술부 오늘 개막했어요. 지금 중단하다 가면 이 세계적으로 우스거리 되는 거 아닙니까?
김희 박사는 계속되는 이상현상을 추적하고 심상치 않은 상황에 여름 휴가철과 행사로 100만의 인파가 몰려있는 해운대에 어서 빨리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청장은 그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결국 대마도 해저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다시 대피령을 주장하지만 끝까지 그의 의견은 묵살되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해운대. 대피할 시간은 없었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높이의 해일이 부산 해운대를 덮칩니다. 영화는 한국은 안전지대라고 믿는 현재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통해 보여주는 도심 지진 해일의 참상은 개인적으로 처음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작업을 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 점차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주인공 만식과 연희, 김희 박사와 그의 가족, 동춘과 할매 금년, 해양구조대 형식과 요구조자 희미 등 영화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생존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도심에 닥쳐온 지진 해일은 감전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해운대는 30회 청룡영화상에서 기술상과 최다 관객상, 4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대상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한국형 재난영화로 신파가 가득하지만 만약 한국에 지진해일이 닥쳐온다면이라는 호기심과 상상을 충족시키기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2012입니다. 투모로우로 대표되는 재난영화의 대가,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대작인데요. 앞선 영화와 다르게 지진과 지진해일만 나오는 게 아닌 지구 종말을 필연적인 결과로 두고 온갖 재난이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대표작인 만큼 지진과 지진해일의 표현이 상상 이상으로 훌륭하게 CG로 표현됐을 뿐만 아니라 재난영화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만큼 잠깐 끼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 뽑았습니다. 2012는 마야 문명의 달력이 2012년에 끝나 만들어진 2012년 종말론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여담으로 2012년 미국 고고학 연구진은 과테말라 북동부의 마야 유적지 술툰에서 화려한 채색 벽화와 함께 7,000년 이상의 미래를 상형 문자로 기록한 달력을 발견했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면서 2012년 종말론은 한참 쉬어버린 떡밥이 됐습니다. 2012는 지구 멸망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태양 플레어가 지구 중심부의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시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이었죠. 미국을 주축으로 각국은 전 지구적 재난에서 인류와 문명을 지키기 위해 전례 없던 국제공조를 하며 초대형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주인공 SF 소설가 잭슨은 지피란 소설은 망했고 가족과 이혼한 채 홀로 리무진 운전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잭슨은 러시아의 억만장자 유리카포프의 아이들을 공항에 데려다 주며 Now you're laughing, Curtis, but we have tickets to go on a big ship. We will live and you will die. 그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간 겪은 상황을 종합해 곧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직감합니다. 먼저 비행기를 렌트하고 가족들을 데리러 간 잭슨. 그는 규모 10.9 초대형 강진이 시작될 때 무사히 가족을 리무진에 태웁니다. 초대형 강진의 땅이 가라앉고 건물은 모래성처럼 부서지죠. 겨우 비행기에 탑승한 잭슨과 가족들은 하늘에서 캘리포니아가 사라지는 모습을 목도합니다. 영화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재난 속 잭슨 가족의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사투를 보여줍니다. 비행기에서 지상으로 안전하게 떨어지기 위해 벤틀리로 떨어지기도 하죠. Engine start. 이후 영화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평균 해발고도 4,500m인 티베트 고원에 거대 해일이 덮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이라이트는 해발 8,858m,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뒤덮는 해일을 보여주죠. 영화 2012는 재난영화의 끝판왕으로서 엄청난 스케일로 각종 재난을 보여줍니다. 15년 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기에도 손색 없는 CG를 자랑하는데요. 이런 재난이 현실에선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2억 달러의 제작비로 약 7억 6,967만 달러를 벌며 재난 규모만큼 크게 흥행했습니다. 단순히 한화로 환산하면 1조 128억을 번 것이죠. 네 번째 영화는 2015년에 개봉한 브래드 페이튼 감독의 샌 안드레아스입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표적인 변환 단층인데요. 멕시코의 캘리포니아만에서 시작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쪽을 지나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초대형급 변환 단층입니다. 변환 단층은 대개 불연속적인 중앙 해저 산맥 사이를 연결하는 해저 단층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특이하게도 육지 근처에서 나타나는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목조 건물이 무너지고 거리는 움푹 꺼지고 가스 운반관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공식적으로 56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정부에서 이를 축소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소 3천여 명에서 최대 2만여 명이 희생됐다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덧붙여 1906년도에는 리히터 지진계의 발달보다 30년 앞섰기 때문에 지진 규모를 알 수 없었습니다. 훗날 단층이 거의 483km나 갈라졌다는 것을 발견하여 예측할 때 규모 7.8 수준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샌 안드레아스입니다. 여기 듬직해 보이는 LA 소방국의 레이 대장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이후에 파병을 나갔던 군인 출신으로 현재는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로렌스 교수를 주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레이 대장이 가족을 구하고 로렌스 교수가 전문가로서 지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것을 보여주죠.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현대 건축물 중 7대 건축물로 꼽히는 후버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Close your eyes. 이 사고에서 동료를 잃고 살아남은 로렌스 교수. 곧 샌프란시스코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걸 그는 알아냅니다. 하지만 경고할 새도 없이 규모 9.6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이제 영화는 레이 대장의 아내 엠마를 구하고 딸 블레이크를 구하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샌 안드레아스는 2012 못지않는 스케일로 샌프란시스코가 초토화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약 70m 높이의 지진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해일이 금문교를 집어삼키고 샌프란시스코를 휩쓸어버리죠. 영화는 재난영화의 클리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드웨인 존슨이 맡은 레이 대장이 구조대로서 생존 전문가인 덕분에 가족들까지 생존에 필요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 바람 캐릭터가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이해준, 김병서 감독의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56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기술상을 받았고 41회 청룡영화상에서도 기술상과 825만의 관객이 들어 최다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백두산 폭발로 인해 한반도에 닥친 위기를 폭발물 처리대 EOD 말년 조인창 대위가 북한 스파이 리준평과 함께 작전을 펼쳐 민족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백두산은 클리셰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아쉽지만 백두산의 활동으로 인한 화산성 지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강남이 초토화되는 모습, 팔당댐이 무너져 한강에 홍수가 나 잠수교가 무너지는 등 초토화된 한반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2023년에 개봉한 엄태하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막지 못했다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상황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59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미술상, 음향효과상, 시각효과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44회 청룡영화상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스토리와 연출, 배우들의 연기 등 훌륭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이 이상저온으로 영하 26도까지 내려가는 23년 겨울, 극심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각을 통째로 뒤집어 엎는 대지진이 서울에 발생합니다. 이 정도 지진은 규모 10 이상이었을 것 같네요. 지진 이후 서울은 그야말로 지옥이 된 가운데 홀로 우뚝 선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 황궁 아파트 103동이었죠. 여기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 외치는 리준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만 해줬는갑자. 영탁이 있습니다. 주민대표 영탁과 민성 명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과 외부인의 갈등 등 살아남은 자들의 생존기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앞선 영화는 큰 재난이 닥치고 있는 상황 속 생존기라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미 큰 재난이 지나가고 난 뒤 겪는 생존자들의 생존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희생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등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CG뿐만 아니라 스토리도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으므로 강력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2006년 개봉한 히구치 신지 감독의 일본 침몰입니다. 일본 침몰은 동명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탄생한 영화인데요. 원작 소설은 영토를 상실한 일본인들을 그린 사회적 재난과 정체성 문제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이와 다르게 강요들이 국민을 외면한 채 해외로 도망가고 주인공이 폭탄으로 일본의 침몰을 막는 할리우드식 재난영화로 바뀌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1973년에 이미 영화화된 일본 침몰 첫 번째 작품이 존재하는데요. 오히려 원작을 충실하게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 일본 스루가만에 강도 10이 넘는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미국 지질학회는 이것을 연구하여 일본 지각 아래에 있는 태평양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탈의 경계면에 급속하게 끼어들어 일본이 40년 안에 완전히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구물리학자 타도코로 박사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던 중 지구온난화로 침몰이 가속화돼 338일 후 일본이 침몰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설상가상 일본 국민 수용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던 총리가 사망하죠. 총리 대리는 국민보단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민을 속이고 5년 이내에 열도가 침몰한다고 발표합니다. 강요들은 해외로 각종 보물과 자본을 빼 본인들만 탈출하기 바빴죠. 그러는 사이 일본 전역에서 화산이 분화하고 강진이 발생합니다. 또 열도 곳곳이 수몰되며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타도코로 박사는 일본을 구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열도 상하부 멘틀과 태평양판 사이에 N2 폭탄을 터뜨려 열도와 판을 분리해 일본이 침몰하지 않도록 막는 계획이었죠. 국제해양개발센터 잠수정 파일럿 오노데라 토시오는 일본의 운명을 걸고 심해로 들어갑니다. 영화는 초반부에 미국 지질학회가 시뮬레이션한 일본 침몰 장면에서 은근슬쩍 한국도 함께 침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 열도가 침몰할 정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면 부산과 같은 벽경지대와 제주도 등이 위험하긴 하겠지만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담으로 MBC는 광복절 특선 영화로 더빙된 일본 침몰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속 지진과 지진해일을 보며 자연재해의 무서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런 자연재해는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재해는 실제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기후변화로 기상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 기준으로 세워놓은 대비책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사 상황 시 원전의 대처 방법 점검, 대피 방송과 대피하는 방법 전파 등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팀장님! 방금 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즉시 쓰나미 경보 올리고 대피형 발령하랍니다. 참 빨리도 찾아오셨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베어였습니다.
없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